예, 반갑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에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래도 나와주신 분들은 합격하실 분들 같습니다. 자, 올 6월 강의에 뭐 4번밖에 없습니다만 시험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 과목은 40문제짜리가 아니라 24문제짜리인데도 등기편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하면 지문이 읽히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어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또 많이 한다 하더라도 12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문제는 많이 공부를 해도 점수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등기가. 그래서 막연히 공부하시면 안 되는 과목, 그래서 강사의 지도를 꼭 받으셔야 되는 과목이 등기입니다. 등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은 민법 공부 초입에 기본 이론 공부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작 등기 절차까지 가야 되는데 민법이 돼야 등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등기 때문에 결국 공부하신 분들이 아셔요.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 등기 때문에 과락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강의 시간은 적지만 강의는 꼭 들으시면서요, 요 부분이 시험 문제화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대응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봐도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 계획표 보셨나요? 받으셨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계획표 없어요? 붙여놓은 거 보셨나요? 그럼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등기편부터 한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죠. 등기도 뒷부분부터 제가 할 겁니다. 이런 민법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자, 오늘은 95페이지부터 보세요. 오늘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5, 6월 4주의 강의 중에서 오늘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출제 비중도 제일 높습니다. 6문제에서 8문제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95페이지 보시고, 이거를 다른 학원에서 이미 4교시로 제가 수업을 했더니요, 1교시, 2교시는 좀 참으시는데 3, 4교시쯤 되면은 너무 힘들어 하셔서 막 한숨 소리가 막 나오시더라고요. 민법과 관련되는 많은 내용이 있고, 또 범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서 3교시로 제가 진행하고요, 좀 수업을 좀 길게, 평소보다 조금 길게 해서 3교시로 진행하는 걸로 컴팩트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부분. 자, 일단 95페이지 보시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 타이틀에 소유권을 갈로로 한번 묶어보세요. 오늘 프린트 아무것도 안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는데, 그건 문제, 이따가 제가 풀이해 드릴 겁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것을 갈로로 하는 이유는요, 등기 중에 보존 등기만큼은 이 소유권밖에 없어요. 등기 중에 보존 등기는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보존. 용어 딱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거. 그래서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최초의 등기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1부동산에 1소유권을 등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동산을 다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느 특정한 일부만을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는 거고, 또 어느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분만. 근데 여기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안 된다는 말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이 되게 보상신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1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보존 등기고 상속 등기고 신탁 등기다. 요거를 외워두시면 좋다 그랬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권리자가 2명입니다. 공유입니다. 지분은 1대1입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의 공유 지분을 2분의 1씩 하면은 1이 되죠. 그러면 어쨌든 2분의 1로 갑도 2분의 1, 을도 2분의 1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분 보존 등기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는 게 더 빨리 다가옵니다. 자, 9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96페이지에
자, 등기 양식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보존등기인데 그 소유자가 기물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은 1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죠. 1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이거는 이제 단독 소유라고 하는 건데요. 2명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 소유라 합니다. 공동 소유의 형태가 이런 민법상으로 세 가지가 있죠.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입니다. 공유 밑에 합유, 합유 밑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요게 총유입니다. 총유. 자, 일단 공유를 한번 보세요. 공유는 지금 소유자라고 안 그러고 아예 공유자라고 하고요. 이대한, 최명구, 김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편의상 갑을병을 해보겠습니다. 공유자, 갑을병 이렇게 다 올려놓고 앞에 지분을 지금 적고 있죠. 자, 그러면 지분 3분의 1씩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1이죠. 1이 되게 보존등기 지금 하고 있죠.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하는 공유 보존등기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된다는 거지. 그럼 앞에 지분 보존등기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합해서 1이 안 되는 거 안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이 되게 해줘야 된다고요. 한 명이 하든 전원이 하든.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공유 등기 중에 지분 3분의 1 갑, 지분 3분의 1 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3분의 1이 두 개밖에 안 나왔죠. 그럼 합치면 3분의 2죠. 그거를 보존등기 해주는 거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이 안 되는 지분으로만 보존등기 안 해준다 그 의미니까 의미를 뭐 정확하게 새기시면 되고 또 이왕 보시는 거 밑에 보십시오. 합유는 합유자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라고 안 되어 있고 합유자. 공유는 공유자. 합유는 합유자. 단독 소유일 때는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유등기와 공유등기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위아래로. 자,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데 합유는 지분이 등기부에 없죠. 자, 이 세 사람 제가 갑을병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갑을병 이 세 사람의 합유 관계일 때 이 사람들은 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합유는 동업관계라서 동업재산으로 묶어둔 상태라서 이 거래가 안 되게 돼 있는 지분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공시하는 게 등기이기 때문에 거래 안 되는 이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올리지 않는다. 합유는 존재하지만 지분이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공유 지분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럼 이 공유 지분은 이전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2대 안에 3분의 1 지분은 이전이 됩니까? 된다고요. 이 지분에 대해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합유는 지분이 등기부에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합유 지분에 대해서 이전도 가압류도 가처분도 걸 수가 없겠죠.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이게 등기부 보면은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상을 지금 보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틀려주셔서 상이라고 한 거라고요. 이게. 자, 이제 앞으로 오십니다. 이제 95페이지로 오셔서 일부만 보존등기도 안 되고 지분 보존등기 안 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일부 지분 보존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이 안 되는 지분으로 신청했단 말이에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그럼 등기관은 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 안 해주죠. 몇 호 각하일까요? 2호 각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4페이지로 돌아가 볼까요? 84페이지. 84페이지에 박스 처리되어 있는 부분 별표 2개짜리인데 2호로 각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중에 6번 보세요. 6번. 일부 지분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즉 1이 안 되는 걸로 보존등기 신청하면 등기사건은 아니라고 각하해버린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이게 1이 안 되는요. 합쳤더니 5분의 4밖에 안 돼요. 그런 보존등기를 했다면, 등기관이 착오로 했다면 그 등기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절대적 무효.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것은 등기되더라도 무조건 무효로 평가해서 직권말소의 수순을 밟는다. 안 지우면 이신청으로 간다. 그게 다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95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묶어두십시오. 이게 보존등기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보존등기의 아주 큰 특징. 자, 보존등기 할 때는
원시 취득자 일방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없어요. 그게 등기부에 불리해지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미 등기가 돼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니까요. 처음에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등기부에서 불리해지는 자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어서 등기부에 올리려고 하는 자, 최초의 소유자를 올리려고 하는 자, 즉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의 단독 신청이다. 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단독 신청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게 감으로 여기 따로 보이시면 안 되고 조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77페이지. 제가 뭐 중간중간에 앞뒤로 잠깐 갈 거예요. 산만하게 진행하려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셔야 오래 가니까 일부러 제가 가는 거예요. 77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77페이지 아래 테마 32 단독 신청,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토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외우라는 거예요. 23조 2항부터 8항까지.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빨간색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의 단독이다.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까만색 길이 또 연결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때의 지울 자는요, 그 보존 등기의 명의인,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지운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있는 단독 신청의 예들을 일단 숙지하시고, 여기에 없는 것들은 전부 원칙 공동으로, 원칙인 공동 신청으로 보내면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조문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조문이 되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돌아옵니다. 95페이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 누가 하죠?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까지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등기할 때 권리증하고 인감증명은 의무자 측이 제출하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보존등기는 의무자 측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증을 쓸 일도 없고 인감증명을 쓸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상대방이 있을 때 가등기를 한다라고 일단은 체크해 두세요.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예약을 거는 등기,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걸어두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등기를 예약해 두는 게 가등기. 그럼 상대방이 있어야 예약을 걸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보존 등기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런 식으로 몇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원인이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보존 등기의 특징인데요. 예, 지금 건물이기만 하면, 그리고 토지가 있기만 하면, 토지 건물에 부동산이 존재하기만 하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게 언제 지은 건물인지, 언제 어떤 이유로 조성한 토지인지 이런 거 묻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면 보존 등기 하는 거고, 토지면 토지 보존 등기 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연도가 다르고 그 건물을 짓게 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런 거는 불문하고 건물이기만 하면, 토지이기만 하면 등기하겠다 이거라서 등기 원인은 불문합니다. 자, 등기 원인을 불문하니까 없는 셈 쳐버립니다. 등기 원인이 없다 이렇게 해버려요. 묻지 않으니까.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등기 원인 증서가 없어야 되고 원인도 없으니까, 등기 원인에 대한, 원인이 없으니까 원인에 대한 허가받을 일도 없어서 허가서를 첨부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원인과 날짜가 있을 일도 없잖아요. 자, 뒷장 넘겨보세요. 96페이지. 자, 등기부에서 직접 보시는데 등기 원인란을 보시니까 특징이 비어져 있죠. 이 이유가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 자, 이렇게 틀을 잡아두세요. 여러분이 신청하는 등기요. 모든 등기가 아니라 신청하는 등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 빼놓고는 원인란을 무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신청하는 등기 중에 보존 등기만 원인을 비워두고 나머지는 무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앞장으로 이제 다시 가봅니다.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래서 세 가지, 지금 잠깐 체크해 주셨는데요.
기억에는 등기원인증서 X에서 O로 지금 바뀌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확인합니다. 81페이지로 돌아가셔서 둘째 줄 보세요. 81페이지 둘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자, 거기 첨부정보에 동그라미 1번에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제가 가피를 해두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등기에 제공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 어떤 문구에도 속지 마시고요. 현행 규정 하에서는요. 등기원인증서, 등기원인증명정보 그러면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모든 등기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를 구하려면요. 불필요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커트를 했어요. 딱 결론만 기억하시고 아직 중개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하지만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보니까 봐두십시오. 이거 전부 다 나오면은 다 틀릴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 9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동그라미 3번에 등기원인이 없다. 그래서 기억, 등기원인 증서도 없어야 되는데 현행 규정 하에서는 무조건 등기원인 증서로 뭔가를 평가해서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에서 O로 바뀌었는데 체크를 해 두십시오.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원인이 없는데도 이 원인 증서를 제출해야 되는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 규정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진정 명예 회복 등기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체크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머릿속에 바로 입력하셔야 돼요. 저를 잠깐 보세요. 저를. 자, 첫째, 보존등기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 등기원인 없고 등기의무자가 없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등기의무자가 없으니까 어떻다고요? 세 가지가. 의무자 측이 없으니까 등기는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무자가 제출하는 권리적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출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을 때 예약권은 가등기가 되는데 보존등기 일방밖에 없으니까 상대방 측 없으니까 예약권은 가등기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원인이 없다. 원인 불문한다. 이거를 원인 없다고 얘기해요. 원인이 없으니까 원인증서 없어야 되는데 현행 규정하에서는 무조건 원인증서로 뭔가를 평가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등기원인 증명정보는 제공한다고 바뀌었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고 등기원인이 없으니까 원인에 대한 허가서를 첨부할 일도 없다. 그리고 원인과 날짜를 신청서와 등기부에 적을 수도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문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특히 등기 원인과 날짜가 비어져 있다. 이거는 아주 출제가 많이 된 포인트죠. 자, 됐습니다.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며칠 지나면 잊어먹을까요? 한 1, 2주 지나면요. 잊어먹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또 하셔야 돼요. 또 똑같이 반복. 시험은 준비한 거를 쏟아내는 거지 연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준비하는 거라는 게 이해가 돼 있으면요. 정리가 쉬워지는 거고 이해가 안 돼 있더라도 정리는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시험 봐서 내가 이게 정말 낯선 거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거는 준비 안 한 겁니다. 시험 준비. 누가 시험을 연구해서 치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은 준비한 거 쏟아낸 테스트라니까요. 준비한 거의 테스트.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요거 준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렸다? 그럼 또 준비하셔야 된다고. 반복.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게 됩니다. 포인트가 딱딱 보입니다. 이렇게. 딱딱. 그래서,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줄을 다 안 거요. 내가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부터 줄을 쫙 그어가면서 이렇게 쭉. 지문도 쭉 긋고 이렇게. 지금 이거 읽고 이해하는 것만 시간이 몇 분씩 걸립니다. 그런 문제는요, 푸시면 암만 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내가 문제를 딱 풀 때, 그냥 읽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못 맞춰요. 그거는 내가 고민한다 하더라도 못 맞춘다니까요. 모의고사 쳐보시면 아시잖아요. 못 맞춰요. 오히려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오디션다 객관식으로 찍었을 때는 20%의 확률이라고 보장되는데
내가 고민하면서 풀면은요, 그 20%도 안 되고 훨씬 떨어져요. 함정에 걸려들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식 시험 준비하는 거니까요. 시험에 대비한 훈련을 해놓고 가야 돼요. 그 준비하는 거를 이해하면은 양이 줄어든다는 거고, 결국은 암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너무 산만하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에 압축해서. 저는 요약서도 안 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내니까 이거 자꾸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거를, 그러니까 저는 2주 만에 뵙니까 더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지나면 또 잊어먹는다고요. 그럼 그때 또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잊어먹으면 보고, 잊어먹으면 보고, 그러다가 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잘 정리가 되는 시점이 오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그러다가 때 되면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구름이 개이면서 득도했다. 모든 걸 다 알게 되었다. 이제 시험을 치러도 되겠다. 이런 날짜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수영 공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날은 절대로 안 와요. 완벽한 준비가 되고, 이제 몸을 다 씻고, 이제 딱 앉아 정좌해서, 이제 한번 풀어볼까? 이런 시점은 안 와요. 한두 번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점수가 잘 나올 때도, 못 나올 때도,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냥 어느 날 때 되니까 가서 시험을 쳤던 거죠. 완벽하게 준비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여행도 그냥 훌쩍 떠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다가왔고요. 계획하고 준비하니까 왠지 좀 더 안 좋았어요. 저는 딴세르였습니다. 죄송하고. 자, 어쨌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등포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 시점에 등포자 아세요? 등기 포기자. 등기 포기자 분들은요, 화락을 맞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셔요, 대부분. 그래서 통계가 다 말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포인트를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이거는 외우시고, 잊어먹으면 또 외우시고, 이해가 되면 더 좋고, 이해 안 돼도 정리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자, 그렇게 하십시오. 자, 4번. 65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법제 65조 위에다가 이 글자 적어보세요. 신청 근거 규정. 적혀 있나요? 네, 적혀 있으면 뭐 됐습니다. 신청 근거 규정. 이게 우리 현행 부동산 등기법 65조인데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최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최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가를 보여주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존등기와 건물 보존등기로 나눠볼 때 공통점이 자, 세 가지가 공통입니다. 자, 거기에 1호에 토지대장의 대장만 동그라미 해보세요. 대장만. 돼 있으면 뭐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번에 확정 판결할 때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은 수용에다가 해두시면 돼요. 이거 수용 증서, 협의서, 재결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지난달 말에 이거 조금 했었죠? 아,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구나, 이게. 예. 조금 나은가요? 반복이 되니까? 아니면 뭐 또 새롭습니까? 새로우셔도 돼요. 뭐 지금부터 반복하시면 되니까. 예.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자꾸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대장, 판결, 수용. 요거는 토지 건물 모두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건물에만 있는 게 있었죠? 여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저거는 건물만 해당한다. 요거를 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토지에만 있는 게 있었죠? 대장상 또는 판결에 있어서 국가를, 즉 국을 상대로 하는 거는
토지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기침을 또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쉬는 날이 없어서 그래요. 어제 하루 쉬었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해가지고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어디 가는 바람에 그 행사라는 게 집안 행사 낫지가 않네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요것만 가지고도 한 6번 정도를 출제했습니다. 미리 포인트 보고 가세요. 자, 국가가 나오는 거는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증명은 토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시금고는 건물에 대해서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가지고도 출제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1번 보시면요, 대장입니다. 이게 뭐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이든 건물대장이든 대장인데,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당연히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해야 됩니까? 자, 요거 봅니다, 지금. 대장으로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거를. 자, 이게 대장이고요. 소유자인데, 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 소유자입니다. 그럼 얘가 소유권 보존등기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최초의 소유자, 이게 내가 최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얘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등기 못 합니다.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얘기죠. 그거 한 겁니다, 금방. 우리 상속인을 해보죠. 그러면 이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의 소유자가,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의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해야 돼요.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안 해두면요, 상속인이 보존등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서 이게 허용이 된 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생전에 갑이 유증을 해뒀어요. 유증을. 그런데 이 유증, 뭐 병한테 했다고 해봤죠. 근데 이게 그냥 유증이 아니라 포괄 유증이라면요. 자, 상속인도 포괄 승계 받는 거 맞죠? 이 포괄 유증도 포괄적인 거거든요. 몽땅 넘어간다는 그런 유사한 점 때문에 이 포괄 수증자라고 할 수 있죠. 포괄 수증자가 직접 보존등기 하는 거, 요거를 2011년에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증이 있었을 때는요, 수증자가 보존등기를 못해요. 넘겨받았으니까. 유증은 승계취득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유증등기가 돼야 되는 걸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니까 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자가 되거나 그의 상속인이 하거나 밖에 없었다고요. 이 유증을 받은 자가 보존등기 하는 구조는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유증이 있어도 상속인 보존등기하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유증등기를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포괄 유증이 있어서만큼은요, 그 포괄 수증자가 직접 보존등기 하는 것도 허용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 유증일 때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포괄 수증자 명의로 유증등기하는 것도 되고 종전 방식도 되고 이것도 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특정으로 바꾸면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거 구별하는 게 지금 출제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가 뭐 중요한 거고요. 자,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 더 보시면 됩니다.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보존등기 한다 할 때의 판결은 어떤 판결일까? 이때의 판결은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행 판결인지 형성 판결인지 확인 판결인지 종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판결문을 통해서 최초의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등기에 써야 되니까 확정되어 있을 것은 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받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6조로 보십니다. 동그라미 66조에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를 한다. 법원 동그라미 되어 있고 괄호로 묶여져 있죠. 소유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지만 생략이 되어도 당연히 법원이고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거라는 걸 알아보셔야 문제가 제대로 잘 풀린다 그랬죠. 자, 지금 미등기인데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를 법원이 촉탁을 해왔다고요. 그럼 등기부가 없으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없다고 거부를 하면 이 법원과 등기소의 관계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어떤 관계였죠? 상하 관계예요. 상하 관계. 상급기관, 하부기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상급기관이 요구를 했는데 장부가 없다고 거부하는 구조는 상하 관계의 조직의 위계질서의 파괴거든요. 그래서 등기관이 이뻐서가 아니라 상하 조직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이 하부 조직에 속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버리도록, 그래서 촉탁받은 상급기관 법원에 요구하는 등기를 해줄 수 있도록 장부 없다고 거부하지 말고 알아서 등기부를 만들고 촉탁받은 거 하도록 규정을 뒀는데 그게 66조고 출제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보존 등기는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법원이고 소유권입니다. 법원이 등기소 상급기관이니까 알아서 직권 보존 등기 하게 규정을 둔 거죠. 만약에 이게 세무서라든가 뭐 구청이라든가 뭐 시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등기소 상급기관이 아닌 기관들이 나오면 직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각하입니다. 각하. 자, 보존 등기 포인트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밑에 보세요. 연습.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미 앞뒤가 안 맞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특시군구는 건물하고만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있다 그러면 틀리겠고, 여기는 없다고 했죠. 토지 보존 등기를 특시군구 증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겁니다. 성급하게 보시면 안 되겠죠. 이게 앞면 보고 이제 틀렸다 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 등기관이 미등기인데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자, 무슨 권리에 대한 가압류인가를 안 적었죠, 지금. 그래도 여러분은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라고 알아보셔야 된다고요. 아무 말 없으면 다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자, 이때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3번,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했을 때 등기관은 직권 보존 등기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뭐 또 반복이 됐고요. 4번,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이미 틀렸죠. 건물하고 국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연결이니까요. 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데 있다 그래서 틀린 건데, 뭐 뒷문장을 남겨두려고 뒤에 너무 기니까 앞을 건물을 틀렸다고 하고 토지로 바꾸면 맞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위에 다시 한번 보세요. 6번 박스 안에 법원이 촉탁하는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종류 4가지요. 경매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임차권 명령 등기. 요거는 여러분 숙지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외우실 것.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해드리면요. 자, 경매기시 결정 등기 줄여서 경매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임차권 명령 등기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사항은요. 촉탁 등기다. 촉탁 등기다. 이거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넘겨보시고요. 자, 97페이지입니다. 거래가액 등기에서 자, 거래가액 등기는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 하나죠. 그 중에 매매 등기인데요. 실거래가액 신고를 했을 때의 등기가 거래가액 등기입니다.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라고요. 그래서 거래가액 등기의 원인은 매매밖에 없어요. 근데 원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가 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로 바로 등기하면 거래 신고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매매까지 했는데 등기가 순탄하게 안 돼서 소송까지 갔어요. 그러면 판결문 들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판결문을 들고 올 때는 검인을 받아야 되지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판결이 주는 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세 가지 항목이 거래가액 등기의 요건입니다.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제일 뒤에 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이 거래가액 등기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니고 다른 소유권 아닌 권리 등기 아닙니다. 거래가액 등기는 딱 소유권 이전 등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다고요. 매매를 했어도 매매 계약서 들고 등기할 때만 거래 신고하고 거래가액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 판결이나 조서일 때는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검인의 대상입니다. 판결문과 조서에다가 검인 스탬프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계약서의 작성 날짜가 2006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라면요. 그럼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되기도 전이니까 검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라면 검인 스탬프 도장을 받는 거지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위에다가 그 상단 여백 아무데나 적어두세요. 이게 2006년 6월 1일 시행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게 거래신고제도의 시행은 그해 2006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서의 작성 날짜는 그해 1월 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했다. 이거니까 그 구별하셔야 됩니다. 법무사 시험에 이거 날짜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있어서 봐두시라는 거예요. 자, 매매계약서의 작성 날짜는 1월 1일이에요. 제도는 6월 1일부터 시행했고 거래신고제도. 자, 그리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빨간색 부분 밑에 그럼 소유권 가등기 할 때는 거래신고 아니라고 돼 있죠? 그럼 검인은 받아요? 검인도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빨간색 밑에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라면 검인 받아야 되고요. 매매 계약서로 소유권 등기하는 게 아니고 판결이나 조서로 갔으면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불가하면 이거는 검인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둘 다 아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매매 목록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목록은 여러 개 있을 때 목록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등장하는 건데요. 수개의 부동산이라도 오른쪽에 신고하는 시군구가 틀리면, 즉 관할 시군구가 틀리면 따로 신고 따로 등기하니까 이때는 목록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예외가 있다는 것. 그리고 1부동산을 매매한다면 목록이 필요 없어야 될 텐데 수인 대 수인이 매매할 때는 목록화하라고 예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 출제됐다 그랬습니다. 그거 봐두셔야 됩니다. 수인 대 수인, 여러 명 대 여러 명 이 뜻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는 착오라는 단어 딱 보자마자 경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착오는 처음부터 착각한 거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요. 발을 정자 들어가는 경정, 발을 정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4번은 이제 보충적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거는 밑에 등기 기재례에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는요. 한 개의 신고 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에 기재되어 있다. 이때는 목록을 제출 안 하는 경우죠. 하나의 부동산 거래할 때 목록 제출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때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한 거래가액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안에 그냥 적어줍니다. 보시다시피 거래가액 금 3억 원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예, 한 개 신고 필증에 여러 개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때는 목록을 제출하죠. 목록을 제출할 때는 그 토지 건물의 등기부에 적어준 게 아니라 등기부에는 목록의 번호만 적었고 그 맨 밑에 목록에 보니까 목록에 거래가액 금 5억 원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거는 봐두십시오. 우리가 거래가액 등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거래가액이 어디에 올라가는가 그 얘기거든요. 목록을 제출 안 할 때는 갑구에 직접 적어줄 수밖에 없어요. 등기부 안에 직접 적어주고, 자, 이 목록을 제출할 때는 목록에 적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각 등기부에다가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죠. 자, 넘기시고 상속등기 유전등기입니다. 98페이지 상속등기 유전등기.
자, 상속 등기는 첫째, 언제나 단독. 표의 중간쯤 보세요. 유증 등기는 언제나 공동. 요거를 튼튼히 해 두십시오. 자, 상속 등기는 언제나 단독 위에 보시면요. 민법 187조가 적용된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상속이 된다. 우리 이미 공부한 거죠, 이거. 알고 있죠? 상속은 등기 안 해도 상속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유증은요? 둘로 나눠보시면 돼요. 유증은 둘로 나눠보시면 되는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감을 이렇게 잡아두세요.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건물하고 토지가 있다. 이거 지난번에도 뭐 잠깐 소개했는 건데, 개념을 잡으시면 뭐 되는 거예요. 이자가 이제 유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특정을 해서요. 건물, 어느 토지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유증을 해버려요. 이게 당연히 특정 유증이죠. 그런데 갑의 재산을요, 전부 다 포괄해가지고 유증을 해버린 거. A하고 B에 같이 유증을 해버렸어요. 이게 포괄 유증입니다. 그러면, 등기해야 될까, 등기 안 해도 될까를 보세요. 갑의 재산이 건물하고 토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건물 등기부에 A한테 유증이 됐다고 해야 A 유증인 걸 압니까? 안 해도 이 건물은 A에게 유증된 걸 압니까? 등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이게? 재산 두 개 있는데 건물을 A한테 유증했다는 거를 등기부에 안 적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알 수가 있어요. 뭐가 누구한테 넘어간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유증의 효력이 인정되니까 민법 186조 등기해야 되는 쪽. 여기 보세요. 갑의 재산이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몽땅 줘버렸대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다 A, B 거라고 안 올려도 어차피 A, B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없이도 유증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거죠. 상속재산도 마찬가지죠. 얘가 사망하면 재산이 몽땅 포괄 승계되는 거죠. 포괄 승계되니까 포괄 유증하고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서 이렇게 등기 없이도 유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등기 없이도 상속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유증 등기는 둘로 나눠보셔야 돼요. 특정된 거는 등기부에 올려야 뭐가 누구한테 넘어간지를 알 수 있고 포괄적으로 된 거는 상속이 쑥 넘어가 버리듯이 사망하기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렸다 이 뜻이에요. 등기는 나중에 공시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네들 간에는 어떤 관계일까요? 공유 관계예요. 지분으로 남아 있어요.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포괄 승계되면 공유 지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특정 유증은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한 시험에 3번이나 낸거요. 요겁니다. 이게. 요거 공동 신청입니다. 이거 상속하고 유사하다 그랬죠? 이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네. 단독 신청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3번. 그래서 특정 유증은 공동 신청, 포괄 유증은 단독 신청. 그러니까 상속을 떠올리시면서 상속하고 유사한 거지. 상속인 측의 단독이니까 이것도 단독이다 해서 이거 고기 끄덕끄덕 하다가 이제 틀리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이게 공동. 그래서 지금 생각하실 거는요. 특정이든 포괄이든 유증에 있어서는요. 얘가 사망해야 되죠. 유증자가 사망해야 되죠. 사망 환자를 대신하는 유언 집행자가 반드시 등장해요. 유언 집행해주는 자가 반드시 이 의무자 측, 유증자 측을 대신하기 때문에 수증자하고 쌍방이 같이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유증이든 그렇다고요. 등기가 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상속은 어떻습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대신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인 측 일방의 단독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두 칸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의외로 헷갈려 하실 분이 많습니다. 다시요. 상속 등기는 187조에서 등기 없이도 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유증은요.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됩니다. 뭐가 특정된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포괄해서 유증이 되어버리는 거는 사망하자마자 유증 인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유증이 된다고요.
하지만 결국 상속이든 포괄유증이든 등기는 다 한다고 나중에 할 때 누가 한의를 이제 묻는 건데 상속은 사망한 자를 대신하는 측이 없으니까 상속인 측 일방밖에 없으니까 단독밖에 없고 유증은 사망한 자를 항상 대신하는 집행자가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사망한 자를 대신하는 자하고 수증자하고 쌍방이 항상 공동을 하게 된다. 100% 공동입니다. 100%. 그리고 상속등기는 일이되게 보상신에서 한 번 더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 유증등기는요. 지분을 논하는 게 보세요. 특정 유증은 지분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지분이 뭐 등장합니까? 건물이 A 거고 토지가 B 거라는데 몽땅 줬을 때 몽땅 넘어가는 상속에서 지분이 정해져야 되듯이 이것도 지분이 등장하게 되고 지분이 올라가는 순간 그게 공유라서 공유 지분은 독립적이니까요. 자기 지분만 포괄수준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지분만 포괄수준 등기. 다른 사람 지분 건드리는 거는요. 민폐가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유증등기에서 상속등기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대해서 상속까지 거치고 올 이유가 없죠? 자, 지금 보세요. 칠판. 자, 이게 부동산에서 바로 수증자한테 넘어가야 돼요.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소유자고요. 그리고 을이 상속인이에요. 근데 얘가 피상속인이자 유증을 해두기를 내가 죽으면 이 건물 병한테 주라고 유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유증을 해뒀어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이 사망하면요. 상속이 돼야 됩니까? 유증이 돼야 됩니까? 지금 유증을 해뒀잖아요. 그러니까 유증이 돼야 되니까 이 재산이 병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거쳐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상속인이 불만을 품을 수 있죠. 이게 나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연히 내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언이 집행이 되면서 이게 대신하는 유언 집행자가 있죠. 유언 집행자가 이거를 이렇게 해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만을 품고요. 소유자 갑의 등기에서 얘가 이렇게 유증 어쩌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예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원인 상속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이렇게 한다고 상속인 소유가 타당한 게 아니라 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병한테 넘어가는 게 합당한 거죠. 유언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한테 넘어가야 되지 을한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만을 품고 이렇게 해두면 이걸 지우고 유증등기를 병유증등기를 다시 해야 될까? 그냥 바로 여기서 유증등기 해도 될까? 이제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걸 지워야 돼요. 무근래제 등기는 지우고 그래서 3번, 2번 소유권 말소에서 지우고 4번으로 소유권, 병, 원인, 유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우고 유증등기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걸 허용해 줬어요. 그것도 되지만 자, 이걸 지우고 소유권 말소 4번 소유권 이전, 병, 원인, 유증 이렇게 지우고 유증등기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하고 소유자 갑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상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안 지우고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유증 이렇게 지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거를 허용해 줬다. 이 허용해 줬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종전의 방식 이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되고요. 이게 종전 방식이 안 되고 바꾼 게 아니라 이것도 종전 방식도 되고 요거를 허용해 준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유증을 받는 병이면 상속등기 말소하고 병등기 이전등기 두 번 등기하실래요? 한 번에 하실래요? 이게 시간과 비용에서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편리하도록 허용해 줬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속 명의의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걸 말소하지 않고 유증 등기 해야 된다 이 말을 이것만 해야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바로잡아 드린 거니까 그걸 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증 등기 쪽에 밑에 쪽에 보세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증 등기 해야 되고 만약 상속 등기 있다 하더라도 안 지우고 유증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유증 등기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요 문장만 기억해 두세요. 쓸데없이 유류분 하면은 시간만 잡아먹어요. 자, 유류분이라는 게 되찾아올 수 있는 최저 법정 상속분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침해하는지 아닌지, 권리를 침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침해한다 하더라도 일단 등기는 수리돼야 된다라는 게 등기 절차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유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상속을요. 사망한 자의 칠판 한번 보세요. 요걸 다시 정리합니다. 갑이 최초의 소유자인데 그자가 사망했으면 보존 등기 누가 해야 돼요? 상속인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갑이 유증을 해둔 거예요. 유증을 했을 때 보존 등기는 누가 해야 될까에 대해서 자, 수증자가 바로 보존 등기 하는 게 전에는 없었으니까 상속인 보존 등기 하고 그리고 유증 등기를 이렇게 두 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가 더 허용된 거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포괄수증이라면 병이 직접 보존 등기하는 거 허용 이렇게 된 겁니다. 아직 만약에 이게 특정 유증이면 병이 특정 수증자 병이 바로 보존 등기하는 건 안 되고 그때는 상속인 보존 등기하고 유증 등기하는 것밖에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 문장이 보이실 겁니다. 자, 상속 등기 맨 밑에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은 누구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까? 상속인 명의의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유증이 있었을 때 특정 유증은 상속인 명의의 보존 등기 하고 나서 유증 등기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도. 근데 포괄 유증은 상속인 명의의 보존 등기 하고 유증 등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게 됐다 하면서 적다가 제가 오타를 범한 거잖아요. 종호표 안 받으셨나요? 예. 네, 종호표 제가 추가로 오타가 몇 개 더 발견돼 가지고 한 두세 개. 그래서 다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상속인 명의의 보존 등기 갈로 2011년 개정으로 가능해진 거기서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 또는 포괄 수증자로 바꿔주십시오. 자, 밑에 이제 등기를 보시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고요. 등기 원인에 2003년 3월 4일 상속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러분 등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때, 공유자 해놓고 뒤에 보십시오. 공유자 지분 3분의 2 김추자, 지분 3분의 1 배일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이거를 공동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인이 두 명이죠. 그래서 공동상속이라 그래요. 공동상속일 때 이네들의 관계는요. 지분으로 소유하는 공유관계예요. 그래서 공유자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공유자. 자, 이때 이 상속등기는요. 지금 보시는 이 3번 상속등기는 공동신청입니까? 단독신청입니까? 네. 지금 이 김추자하고 배일순 두 사람 다 상속인 측 일방이죠. 일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에 단독 신청 그래야 되지 사람 명수 가지고 공동 신청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다 상속인 측이라니까요. 상속 받는 자들. 상속 재산을 넘겨주는 자 측은 없잖아요. 자, 단독 신청이라고 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상속인들 김추자 배일순들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3월 5일입니까? 3월 4일입니까? 3월 4일입니다. 이 3월 4일은 피상속인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위에 등기가 안 보여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까? 사망 신고한 날입니까? 네, 사망한 날 그날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날 그날 바로 상속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신고하고 나중에 등기할 뿐이죠. 네, 그것도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유전등기 한번 보세요. 유전등기. 자, 유전등기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으로 돼 있고, 등기 원인에 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내에 소유자 이갑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소유권을 한 명, 이갑동이가 취득하는 거, 유전등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갑동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습니까?
자, 3월 4일 날 사망한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둘로 나눠져야 돼요. 특정 유정인지 포괄 유정인지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유증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특정 유정이라면 이거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7일 날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괄 유정이라 해보세요. 재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넘어가요, 한 명한테. 만약에 한 명밖에 없다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따로 들어가죠. 지금 보세요. 등기부에 따로 들어가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몽땅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그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포괄 유정이면 이 등기부에 전부 다 A, B 다 올라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포괄 유정이라고 할 때는 이게 A일 수도 있고 A, B일 수도 있는데 이게 A라고 적혔다는 거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괄 유정이면 수증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정 유정이면요. 여러 명일 수도 있죠. 다른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유정이라면 등기 한때. 10번 보세요. 등기 한때. 포괄 유정이면 사망한 때. 유증자가 사망한 때. 다르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제가 비교는 좀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거. 상속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이렇게 다 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99페이지. 유증등기가 시험에서 제법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1번. 유증등기는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틀렸죠? 자, 유증등기는요, 공동이 원칙이고 단독으로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공동이라는 것을 튼튼하게 두시라고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의 공동밖에 없어요. 2번. 유증등기 신청할 때 권리증을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 단독을 정리를 하셨잖아요.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을 이 공동 신청에 해당하는지 단독 신청에 해당하는지를 모르면 난이도 하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토대로 해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증을 제출하는지 등기 신청할 때 권리증을 쓰지 않는지를 물으면 난이도가 높아진다고요. 공동 신청할 때는 권리증을 제출하고 단독으로 할 때는 권리증 제출 안 하고 틀은 똑같은데 무엇으로 묻는가가 이제 다른 겁니다, 이게. 유정은 어디에 속합니까?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정이 공동이라는 게 일단 떠올리셔야 되고 그래서 권리증을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단독인데도 권리증을 쓰는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죠.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자,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만큼은 단독 신청인데도 권리증을 제출하게 된 유일한 예외였다 해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80페이지에 그 박스로 정리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걸 참조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증하는 순간 공동이니까 권리증을 쓴다 이렇게 자신있게 하셔야 됩니다. 3번에 유증의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사망한 날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된 날이 날짜로 적혀져야 되고요. 4번에 유증 등기할 때 유류분을 침해할 때 등기를 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리해 줘야 된다 그랬죠? 등기관에게 그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인데 포괄 유증을 했대요. 직접 포괄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게 됐나요? 이게 바뀐 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9번 보시죠. 9번. 유증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의 등기를 해야 한다. 상속 등기 안 거친다 그랬죠? 원래 바로 해야 돼요. 바로. 그런데 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돼 있다면 그거를 지우는 게 원칙이었는데 안 지우고도 그냥 가져와도 되는 걸로 허용해 줬다 그랬죠. 자, 10번. 유증 등기할 때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되는 게 맞고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일 때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보존 등기를 거쳐 유증 등기를 해야 된다. 맞나요? 자, 뭐가 포인트입니까? 특정 유증이 보셔야 되죠. 특정이니까
무조건 상속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되고 유증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포괄 유증일 때하고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출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 하시면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자, 100페이지로 갑니다. 100페이지. 진정 명예 회복 등기.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뭐 이거는 논점 간단합니다. 진정 명예 회복 등기가 또 나올 타이밍이 돼서 소유자 갑, 소유자 을, 소유자 병 이렇게 지금 등기가 전전 진행이 됐는데 이 갑이 을한테 매매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매매한 원인이 없으니까요. 을과 병 등기도 다 무효인 등기 맞죠. 그래서 이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무권리자의 등기는 말소한다는 일변도만 원래 인정하고 있다가 그랬더니 이런 폐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 회복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토지인데 가액은 500만 원인데 이 소송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을하고 병이 뭐 말소에 협력을 해주는 그런 사태는 없을 테니까 소송까지 갑니다. 그럼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되고 원고가 되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하다 보면 소송 비용이 들잖아요. 소송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토지는 가액이 500만 원짜리고 소송 비용이 12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사자인 갑이라면 이거 소송 진행해서 찾아오실래요? 그냥 포기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보세요. 이런 사태가 실제로 생겼거든요. 무권리자의 등기는 말소해야 된다는 일변도만 인정을 했었더니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생겨서 진짜 권리자가 권리 회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이 되어서 1990년대에 대법원에서 판례를 하나 제도를 도입하는 판례를 하나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굳이 무권리자의 등기를 지우지 않고도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방으로 바로 명의 회복하는 방법을 허용해 줬습니다. 이것도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병을 상대로 진정 명예 회복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전에보다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이걸 또 허용하게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요게 진정 명예 회복 등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진정한 모든 권리를 회복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진정 명예 회복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1유형이지 진정한 나의 전세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나의 저당권을 회복하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회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전제고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등기 칠판 보세요. 지금 병 등기에서 갑 등기로 넘어올 때 이때 등기부에 넘어올 때 얘네들 간에 갑하고 병 간에 어떤 등기 원인이 있었습니까? 뭐 거래 같은 거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거래 원인 이런 거 없었어요. 다만 자기 명의를 무권리자의 등기로 평가되니까 판결을 통해서 이제 명의 찾아가는 그 절차를 밟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원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원인 없는 거니까 허가받을 일도 없고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 거래를 했어야 신고하죠. 거래를 했어야 허가받고요. 그 대상이 아니에요. 또 그 원인증서, 계약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될까? 검인을 받을 일도 없고요. 원인이 없으니까 그 날짜를, 원인 일자를 적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일자. 그 원인 일자요. 그 다음에 이게 농지에 대해서 명의를 회복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할까요? 이 사안을 잘 이해해 보세요. 명의만 찾아오는 거예요. 갑은 언제 판 적도 없잖아요. 그 무권리자의 등기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갑이었고 지금도 갑의 것이에요. 이 등기로 인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도 아닌데 취득 증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엑셀을 5개 했는데요.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외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유 아시면 돼요. 명의만 찾아오는 거라 원인이 없으니까 검인받을 일도 없고 계약서, 원인증서에 검인받을 일도 없고 신고할 일도 없고 허가받을 일도 없고 일자가 없고 또 취득도 아니니까 취득증명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소유권 판결 등기를 갑이 판결받아서 승소해서 판결에 의한 진정명의 회복 원인의 소유권 등기 신청하거든요. 자, 신청하는 모든 등기 중에
원인란을 비워두는 등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원인란을 비워두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다 그랬죠? 이거 보존 등기 아니니까 이 원인란을 비워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원인은 없지만 비워둘 수 없어서 명의만 찾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할 뿐이라고 원인란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되지,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원인은 없는 거라고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이때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랬죠? 등기 원인 없잖아요. 자, 이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원인 없어서 제공 안 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맞겠지만 요거 주의하시라 그랬죠 아까. 현행법하에서는 등기원인 증명 정보는요 어떠한 문구에도 속지 마시고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게 현행 규정이라 그랬죠. 이것도 원인 없지만 원인 증서는요 평가에서 제출하는데, 그 원인 증서가 뭐냐 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갑이 진짜 소유자 맞아요, 이거 판 적 없었는데 맞아요 라고 하는 확인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로. 그 정도. 자, 논점은 이미 다 잡으셨습니다. 이제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에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회복하는 등기인데,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 등기 원인 없지만 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통으로 이렇게 묶어 두시면 되겠죠. 같은 논리로 원인 없지만 원인 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원인 없지만 원인란을 비워둘 수 없어서 진정명 회복이라고 적을 뿐이고, 자, 요거는 이제 원인 없어도 해주는 뭐 긍정적인 O에 해당하는 거지만 X에 해당하는 것들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원인 없기 때문에 원인 일자도 없을 거고, 원인에 대한 허가도, 검인도, 신고도, 취득증명도 필요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자, 밑에 지문 중에서요 4번 한번 보시죠. 4번. 판결에 의한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인 토지일 때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자, 진정명 회복은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거래 허가 받을 일도 없으니까 제출할 일이 안 생기겠죠? 자, 5번. 판결에 의한 진정명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뒤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읽어보세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맨 앞에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풀었나요? 자, 판결 등기할 때 권리증을 써야 안 써요? 10번 보십시오. 여기 단독 신청안에 이 안에 아까 노트 77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이 안에 법 23조 4항에 보면 판결 등기는 승소한 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단독 신청이니까 권리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독인데도 권리증을 쓰는 경우가 이거잖아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단독, 요것만큼은 쓰는 경우다 해서 지금 계속 이거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거 내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문은 요 안에 있는 판결, 단독이라서 권리증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진정명의 회복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날짜 있을 수 없죠? 그 정도 됐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